내가 400불을 받는데 원가를 쳐봅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값을 대개 쳐보면 한 50불 들어가요. 150불. 400불 중에 150불이 들어가. 그러면 이걸 약을 짓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일단. 또 약을 가리는데 2시간이 걸려요. 약을 이제 봉지에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 패킹하는데 그것도 1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약 한 개 찝고 하는데도 한 30분이 걸려요. 그러게 되면 시간으로 해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잡아들어가요. 시간당 100불이라고 하면 4시간이면 400불인데 예를 들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400불 받아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해보면 노임이라고 노임. 근데 거기다가 300불을 받겠다 한다면 그거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150불 그 제하고 나머지 150불 가지려고 보니까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도 한약도 한국산을 쓰냐 중국산을 쓰냐에 따라서 좀 약값이 달라집니다. 한국산은 좀 비싸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중국산을 써서 하는데 우리는 한국산을 써서 이게 약을 지어야 제대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향기도 있고. 칠토불이 맞는 소리야.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약값을 조금 덜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150을 120이나 뭐 110이나 100으로나 이렇게 낮추려면 양을 조금 넣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숙주황 같은 거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뭐 파운드에 30불이라면 중국서 나오는 건 15불 이런 거 쓴다고요. 그러니까 약을 싸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 져주세요. 좋은 걸로 속이지 말고 좋은 걸로 한국산으로 잘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게 훨씬 낫아요. 100불 깎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400불을 받아도 별로 노인밖에 겨우 150불 이렇게 먹는 건데 전기값 빼고 이러면 뭐 여러가지 패킹비 빼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건강식품에서 얼마 파냐면 녹용 대보탕 그래가지고 100불에 팝니다. 100달러에 굉장히 싸지. 뭔가 거기 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가가 150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질려면 끓이기 전에 어떻게 100불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면 물을 많이 부숴야 되겠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불어치도 100불을 받으면 하나도 안 남는다 하더라도 물 부순 거예요. 그죠? 근데 100불에 팔았어도 남거든. 왜? 언제 보면은 한 박스 사면 또 한 박스 준대. 1 플러스 1. 그러면 5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한국서 들어오는 가격이 한 30불, 135불, 요 정도에 들어와요. 한 박스에. 그러니까 100불 받으면 되니까 그만 파는 거예요. 1 플러스 1에도 좀 남는 거고. 그렇다면, 자, 또 봅시다. 한국 공장에서 30불로 한 박스를 만들려면 약이 들어가겠습니까? 약은 큰 통에다 다리니까 들어가긴 좀 들어가겠지. 거기다 이제 물을 많이 부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럽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색깔 같은 거 넣는 시럽 이런 걸 향료 이런 걸 넣어서 먹어보면 맛이라든지 색깔은 기가 막히게 더 좋아. 그게 맛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만드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30불 받으려면 큰 공장에서 20불에는 팔아야 되거든. 20불 공장 생산비가 대개 20% 돼야 하는데 이게 생산비가 10불 돼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불 된다고 해봅시다. 생산비가. 그래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 공장도. 결국은 10불짜리인 거야.
원가가 150불짜리를 어떻게 10불짜리 넣어서 10불짜리하고 400불짜리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물을 먹는다고 보면 돼요. 설탕물, 시럽. 요새는 발달해서 향기며 맛이며 색깔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물이 다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약을 쓰면 색깔이 달라져 버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환호하고 막 사. 100불짜리 환호해서 좋다고. 다 그런 걸 먹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깨끗한 물 사서 마시는 게 훨씬 낫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설탕물 타서 먹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해. 어쨌든 믿고 그걸 사니까 한의사들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힘들어요. 또 힘들고 또 하나는 한의사가 되려고 보면 학사가 있고 나서 석사 과정인데 석사 4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돈으로는 한 5만 5천, 6만 불쯤 들 거예요. 6만 불쯤 들 거야. 옛날 20년 전에는 4만 불이었는데 왜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6만 불 들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서 시험 치는데도 다 되냐? 또 다 안 돼. 미국 시험 제도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온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라이센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미국은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응시자의 50%만 합격시킵니다. 응시자의.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50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100명이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도사들이요. 그래도 50명은 떨어져요. 만약에 시험 친 사람들이 석사 공부만 했지 실력은 없어. 그래도 100명 시험 치면 50명은 합격해요. 이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이거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제 또 겪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든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침은 그 중에서도 침은 꼭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주사기나 침을 사용하는 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의사라는 어키폴처 리스트라고요. 한의사라고는 라이센스를 줄 적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써 있는데 그 중에 구멍이 없는 침으로 찌른다. 구멍이 없는 침입니다. 그 구멍이 없는 침은 뭐예요? 바늘 같은 거죠? 침으로 찌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의사는 구멍이 있는 침으로 찌를 수 있어. 구멍이 없는 침으로도 찌르고.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은 안 배워서 못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침도 넣을 수 있고 주사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돼 있으니까. 한의사들은 주사기처럼 구멍이 있는 침을 절대 쓰면 위법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금침. 머리카락 같은 선 금을 갖다가 여기다 찔러 놔야 하는데 머리카락 같으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주사기 바늘 속에다가 금실을 넣어놓고 주사기 좀 꼽은 뒤에 금실을 놓고 주사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침인데 이게 금침이 좋은 겁니다. 금은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가 같은 세포로 알아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금이 있어도. 그리고 그래서 금침은 좋은 건데 아무리 좋아도 법에는 위법이다 그 소리야. 왜 위법이냐? 금을 그냥 찔러서 넣었으면 괜찮은데 찔러도 넣은 것도 아니야. 넣으면 안 돼. 찔렀다 빼야 돼. 미국 법은. 근데 여 속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침을 넣을 때 뭘 사용했어요? 주사기를 사용했잖아. 그게 안 되지. 위법이지. 그러면 누가 고발하고 나면 금방 의료법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어떤 항의원서 선전을 하더라고. 금침. LA에서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위험한데 요새 손절 않는 거 보니까 두 가지요. 경고를 먹었거나 아니면 잡혀갔거나. 유리법으로 경고 아니라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했을 때 괜찮은 건 누가 컴플레인 안 해서 그러거든. 그 중에서 수백 명이 치료받는 어떤 중에서 한 사람만 이 일을 걸어서 컴플레인 하면 그냥 수사 들어버려요. 수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한의사도 보드가 있습니다. 뭐 경찰라도 하지만은 보드에다가 얘기하면 보드에서 조사로 나오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행기 값, 체류비 다 물어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도. 미국법은 그래요. 누가 고발을 했잖아? 조사를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 비용을 다 물어요. 그러니까 보험 없으면 더군다나 안 되고, 보험이 있어도 그 보험은 그건 커버 안 하니까 그 비용을 다 대야 한다니까. 그래서 뭐 어지간히 조금 뭐 몇백 불 받겠다고 잘못했다가는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침은 그러니까 침 배운다고 해도 쉽지 않고 배우고 나서도 그럼 뭐 침 한 번 놔야 얼마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 트렌드는 침보다도 침은 아프고 피나고 그러니까 싫어요. 어쩌면 그냥 건강 약품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꼭 한의원과는 또 비싸. 좀 싸게 할 수 없는가 그런 것도 찾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도 저걸 한의사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라이센스를 얻고 뭐 한의학 석사를 4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고 돈도 엄청 들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침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건 한약은 어리거든. 이 식품은 이건 식품으로 FDA에서 식품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한약도 결국은 우리가 나물로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식품이요. 식품은 아무나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해박한 지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좋다고 뭐 건강에 좋다고 약 만들었다. 그건 사기지.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으면 괜찮아요. 라이센스는 아니고 비즈니스 허가를 얻을 적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허가를 얻어서 예를 들어 한약 이런 걸 다려서 팔고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하는 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지식만 있으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먹고 그러는 것이라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만 알고 있으면 꼭 이런 직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선 좋고 내 가족을 위해서 좋고 안 속아서 좋고 최소한 또 속지는 말해야죠. 내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선전하는 거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딱 보면 참 안쓰러워. 선전하는데 말이야 홍삼이 어쩌고 저쩌고 선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장사하는 업자들이 그 선전하면서 하는 정보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허위일 수도 있고 과대 광고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과대 광고예요. 대개 5%나 1%밖에 없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합니다. 허위 광고 많아요. 허위 광고는 한두 개도 많은데 옛날에 하수오라는 게 있었어요. 하수오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 비쌉니다. 이게 꼭 요 뿌리를 캐보면 딱 사람 닮았어. 그런데 머리도 거머지게 하고 정력도 좋게 하고 굉장히 좋은데
하수로 만든 약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 20개 효사각을 만들어 팔았는데 3년 전에 KFDA 한국식품의약국에서 분석해 보니까 세 업체만 하수가 5% 들어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넣고 하수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발라보고 난리 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팔기도 했는데 무슨 뭐 천호식품에서 팔았는데 거기가 천호식품 공장이 맞으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사실이니까 한국에 있어요. 원래 그 공장치를 받아다 판다고 해서 이름을 그대로 썼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천호식품 보니까 그게 경상도 사람인데 무엇으로 처음에 유명했냐면 산수유로 유명해진 사람이야. 경상도 말로 뭐라고 했더라? 산수유. 써보면 안다든가. 어떤 그 말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큰 공장을 냈는데 완전히 맹탕을 갖다 팔아서 지금 안 팔지. 생산 않고 사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것들도 전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면 최소한도 구별은 좀 할 수 있지 않냐. 저게 5%를 과대광고 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먹더라도 알고 먹어야지. 알고 속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죠? 알고 속는 건 문제 없습니다. 속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모르고 속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요새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왜 난리입니까? 남 소리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일단 진짜로 판명 났을 때는 그 사람이 돌을 던지든지 우리 성경에도 죄 없는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죄는 큰 죄잖아. 십계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를 그냥 권경에 처하게 하려고 간음을 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 간음했다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일 거냐?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고 쳐 죽이라면 예수도 똑같다고 할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 그랬었죠?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 사실 여러분도 나도 다 부모들은 자식 바보입니다.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위법이라도 무릎 쓰고 하려고 하는 게 부모 신경이야.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 자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도 거리낌 없이 키우는 사람은 농촌에 있는 분들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냥 학교에 그냥 아침에 밥에서 그냥 보내고 그렇게 바쁘니까 위법인이 할 수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근데 대부분 도시에 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문제는요. 정치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한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 무지령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여. 저는 나쁜 일 다 하고 뒤에서 앞에서는 그러고. 근데 그게 거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0명 앉아있는데 300명 앉은 놈들 중에 전혀 없는 놈 한 놈 있습니까? 근데 그냥 어쨌든 요새 보니까 야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있을 적에 우리 동료끼리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요겁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 뭐 밀고서 이지매라고 그러고 그런 그 집단
뭐 폭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지가 그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다면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좋았다는 것은 아니야. 나쁘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논하니까 참 우습다 그 소리지.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맑아질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과정입니다. 맑아지는 과정. 어차피 지금까지는요 다 나쁜 짓들 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그래도 조금 나은 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문제를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게 상당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할 사람은 반드시 군인에 갑니다. 장교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다 해요. 죄도 안 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군대도 딱 장교로 갔다 오고, 다 또 갔다 와서도 봉사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정치하면서도 그냥 하나도 그런 게 없고, 요새는 다 밝혀지니까. 그래서 미국도 역시 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국에 비하면 깨끗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뭐 다 밝혀지잖아요. 근데 한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해가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이것이 앞으로 깨끗하게 돼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아픔을 우리가 견뎌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올바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낳아서 키울 자녀들. 자녀들은 올바로 키워야 돼요. 나쁜 거 본받지 말고, 나쁜 거 본받으면 여러분 자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때 가면 더 심해요. 지금도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30년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어떤 공직에 할 때 되면 더 심합니다. 그 누가 죄요? 부모가 죄거든. 여러분들은 좀 잘해서 위법이 되지 않게 깨끗하게 잘 가르쳐 놓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좋아요. 어쨌든 그런 속이니까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속지 않고 제대로 볼 줄은 알아야죠. 저 사람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남이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안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닌데 너 했지? 그러면 나 절대 안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인데 안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던가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거짓말쟁이다 뭐 죄를 받아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얘기할 수 없다는, 이 역지사지라고 해서 입장을 똑같이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위해서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식품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하고, 식품은 이게 얼음은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잡으로 가지고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알 수만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요걸 배워서 하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책을 건강식물의학이라고 요건 제가 쓴 책인데 요건 4조각으로 나눠서 지금 배울 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거 사셔야 됩니다. 요것만 해서 그 정보만 알아도. 그래서 읽어서 잘 해석만 해서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학기를 배우고 난 뒤에 나 이런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학기를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서티피켓을 주세요. 예를 들어 헬시 어반 닥터라고 하는 우리는 그 서티피켓을 돈 받고 교육에서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면 뭐 어떤 필요한 비용만 받고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어반 닥터라는. 그럼 그거 가지고 미국 산야에 또는 한국서 수입한 약을 섞어서 한약, 이제 한약이지 말하자면 건강식품 다려가지고 일반인에서 팔 수가 있어요. 침 먹는 것보다 약값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이 한의사한다고 4년 석사박사 해서 해봐야 침 먹는 것만 자기들이 할 수 있지 약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침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65살, 70살이 넘으면 침 놓기가 힘듭니다. 손도 떨리고 기운도 빠지고 더 이상 못 써먹어. 의사도 60살 넘으면 못 하잖아요. 똑같아. 그러나 이 얼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이거야 뭐 기계로 삶고 뭐 패칭하는 거야. 기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의사 하려면 4년 동안에 6, 7만 불이 들어서 또 라이센스를 따서 힘들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한의원 금방 개업한다고 유명해져서 잘 되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 20년 또 해야 돼. 그런데 이제 후드는 그게 아니니까, 후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2페이지 들어가는 말이 2페이지에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떼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신명시 우리 뭐 그렇게 중국 역사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설에 의하면 우리 동이족이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신농씨가 역사에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 말고도 그분 말고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산과 들에 다니면서 뜯어서 맛도 보고 이 피부에 발라도 보고 먹어도 보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결과 이렇게 아플 때는 이 풀을 뭐 다려 먹으면 되겠구나 또 그냥 먹으면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자꾸 쌓여서 말년제 5천년 쌓여서 한의학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한의학 원조를 우리는 신농씨라고 하는 그분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천 년 동안에 거쳐서 이제 오늘날에 이른 거죠.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물론 서양에서도 이런 자연 약초를 많이 이용하긴 해요. 그러나 동양 우리 극동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여기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그 처방을 만들어서 뭐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개별의 식물을 뭐 어디에 좋다 해서 끓여 먹고 어디에 향기로 쓰고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대개 서양의학에서는 그 화학요법이라고 그러죠. 식물을 했어도 이 속에 뭐가 들었냐 해서 그것을 추출하고 그 추출하는 힘드니까 화학적으로 그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씁니다. 그래서 대개 그거하고는 좀 있긴 있지만 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서양에서도 대체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조합해서 다리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대로 FDA에서도 그 월부를 취급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의학에서 한약학 지금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일반 한국에도 마찬가지니까 일반 건강식품 시장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제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주에 나는 400불을 받는데 그런 약을 여기서 건강식품에서는 100불에 팝니다. 나는 400불 받으면서 원가가 150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짚는 싹, 가리는 거 이런 거 뭐 하면 뭐 남는 게 한 100불 내지 이렇게 다른 거 다 채우고 나면 이렇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100불에 팔아버리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더 줘. 그러면 50불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에 사오냐 한국에서 25불 내지 30불에 사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25불 30불짜리 그 판매된 약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면 10%밖에 안 들어가요. 원가는 한 3불 정도 들어가서 제조 비용까지 하면 한 20%? 근데 10불 정도가 전체 제조 비용이고 그래서 25불이나 30불에 파는 겁니다. 그걸 사와서 여기서 100불 받는 거고 문제는 나 개인적으로 400불을 받아도 별로 남지 않는다고 나는 아우성하는데 원가가 150불인데 25불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사기지. 사귈 수도 있어요.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그 약품이라든지 어떤 캐러멜 같은 거, 그 다음에 당도, 향기까지 기가 막히게 가지니까 하소 같은 건 전혀 안 넣고도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속인 거니까 그것은 사기고 그 다음에 한 1% 이렇게 조금 1%나 2% 넣고 전부인양 하는 것은 이것도 사기는 또 허위나 똑같은데 그래도 1% 2% 들어있으니까 과대 광고 인생이죠. 과대 광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우리가 사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사면서 싸니까 비싸니까 에이 싼 데 가야지. 그러면 몰라서 아까 얘기했죠. 몰라서 속는 건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속는 건 괜찮아요. 자, 이거 물이구만. 물이라도 내가 뭐 설탕물 한번 먹는 셈 치고 비싼 설탕물 먹는다 치고 먹어야지. 그러면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섰다면 좋아요. 차라리 그런 욕을 먹는 것보다 깨끗한 그 천연수 한 칸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은 여러 번 거지만 이렇지 않고 진짜로 사먹는 것이 문제라면 그처럼 바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는 한약 약종상법이 있어요. 1950년대 이 의료법인데 이 의료법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의사, 한약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식품이니까 자유롭게 그건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건 아직도 나눠져 있고 여기도 있죠. 미국에서는 FDA 인정에 의해서 약용식물학과 약물 제조학의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약초를 식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쓴 책입니다. 요것입니다. 요게 교재 전체인데 요것을 이제 네 부분으로 두꺼우니까 나눠서 거기 있듯이 건강식물 4개 영양 요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요건 다른 어떤 우리가 슬쩍 들어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알면 지식이 좋아집니다. 약용식물학. 약용식물학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한약 각 쪽의
그런 한약에 들어가는 약용식물을 되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건강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에는 안 들어가지만 서양에서 쓰는 식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걸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해서 거기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이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식품으로 제조할 것인가. 무조건 끓여 먹으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어떤 걸로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뭐를 위해서는 무엇을 넣어서 끓이면 된다 하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한 100가지 정도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까와 같이 내가 집에서 그냥 다려 먹어도 좋고, 내가 아플 적에 필요할 적에 가족을 위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다른 비즈니스보다도 요걸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안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요거 할 수 있어요. 요건 자본이나 시설이 거의 안 듭니다. 다른 건 어떤 사업을 하면 일단 자본이 많이 들어요. 그럼 자본 별로 안 듭니다. 시설, 약탕기하고 포장기만 있으면 돼요. 약탕기가 한 1,700불, 포장기가 2,300불. 그래서 그 정도 돈은 들여야지. 아니려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힘들잖아. 한 5,000불에다가 약은 그때그때 사오면 되고. 그럼 정말로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잘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놓고 안 하는 건 좋아요. 하고 싶은데 몰라. 그러면 답답하지. 이걸 꼭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몰라. 그러나 내가 기왕에 공부하는 아이템 공부하는 중에 이 과목을 4학기에 걸쳐서 배웠지. 그러면 슬쩍 여기 와서 구경만 했더라도 대강 돌아가는 게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다시 연락해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도 다른 사람처럼 많이 안 해도 해갈 수 있고. 왜? 학점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례를 보면, 차례는 내 학기 할 거 차례를 다 넣습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3페이지 보면 제1부 건강식물 내지학, 요번 학기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양의 문제, 영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타민 또는 어떤 무기물 이런 것만 영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비타민도 아니고 무기염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그 소리를 잘 모르니까 안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미칼 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한의학적으로 건강식물의 약성이라든가 어떤 상호작용, 건강식물 상호작용 몇 가지가 이번 학기가 되겠고, 2부에서는 약용식물학, 이건 조금 부피가 큽니다만, 이건 한의학을 한 사람들, 한의과 대학에서 배우는 것을 축약해서 내가 요걸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약 200~300종류 설명을 쭉 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건강식물학, 요거는 여기에 없는 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채소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양념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 알로에 같은 건 채소나 약물은 아니라도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다든지 요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는 할 수 없고 30~40개씩 골라가지고 그것에 하는 것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에 와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식물들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신토부리가
어쩌면 한국에 살면서는 한국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쓰는 것이 좋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 약재를 싫어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약재를 써야 또 잘나서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약재 쓰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중국 약재를 많이 안 쓰니까 싸요. 중국 약재는 한국 약재의 5분의 1, 좀 좋은 건 3분의 1 가격이 그래요. 우리가 한 파운드에 30불 하면 요건 한 7, 8불.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싸잖아요. 안 좋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서양 식물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면 나중에 이걸 만들 때, 어떤 약을 만들 때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양 식물에서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태서 끓여야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뒤에다가 건강식품 제조하기라고 내가 해줬어요. 감기열 때는 이렇고, 뭐 어떤 병에는 이렇게 다리고 한의학적으로 해줬는데, 왜 이걸 해줬냐면 그대로 해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강식물학에서 나오는 그 서양 식물들에 맞는 것을 적당히 몇 개 플러스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되잖아요. 나만의 제조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제조법은 어제 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 방법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감한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나름대로 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맞아서 유명해지면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겠죠.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여기 사니까 영어에 능통한 어떤 젊은 사람이 술 먹고 나서 모니캄이라고 그러죠. 그걸 마셨더니 술이 확 깨더라. 그런 약품을 우리가 지금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잘 띄우니까 해가지고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는 거지, 기회가. 어쨌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걸 갖출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자, 철회는 넘어가고, 차례만 보면 되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까. 자, 우리가 배울 건강식물 내재 영양, 여기에서는 건강식물 내재 영양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약성이라는 건 약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서 건강식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섞으면 되냐, 섞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섞어야 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삼, 홍삼을 다리는데 무엇이라든가 무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한약과에 가면 보양목 쪽에 무 먹지 마세요, 뭐 녹두 먹지 마세요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무는 숙주하는 작용을, 말하자면 약성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숙주는 굉장히 비싸거든. 지금은 싸지만 옛날에는 엄청 비쌌어요. 좋은 약이라. 근데 그 약의 효과를 반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녹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 녹주는 독성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독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우면 독이지만 다 독이에요, 사실은. 내 몸에는 이게 해롭지만 이 동물에게는 이게 이롭고 다른 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그걸 분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약의 좋은 성분을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녹두를 안 먹어요. 혹시 어떤 나물이나 약초나 어떤 약을 먹고서 피부 트러블이 나거나 어떤 부작용이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마켓 가서 녹두를 한 파운드 사다가 물을 한 사발쯤 넣고 끓여요. 그래서 한 컵이나 두 컵 되게 만드는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해독제입니다. 그게 감초도 해독제고, 옛날 어떤 그게 이영에 나왔던 그 뭐죠? 거기에서도 그 국력끼리 잘못 오면 죽이고 사여가 먹어서 죽이고 오는데 감초물을 친구가 줬잖아요. 먹였잖아요.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초도 해독제다. 근데 감초는 녹두보다 약합니다. 또 감초하고 검은 콩을 같이 진하게 끓여서 마시면 굉장한 해독제가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한의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지어준 한의약을 먹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막 뾰루지가 나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빨리 감초부터 차려서 줘. 안 들으면 감초 흑두탕이라고 해서 검은콩 한 파운드, 감초 한 파운드에서 달여가지고 먹이면 거의 나서요. 녹두를 달여서 먹이거나. 그러면 며칠 먹으면 나서죠.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무왕병원 사이에 양방병원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해독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 침도 그래요. 침도 녹기만 할 줄 알지 어떤 사람은 침 맞으면 막 땀을 줄줄 흘리고 벌벌 떨고 그냥 땀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풀침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오는 부르면 나중에 이제 뭐 불러야 되죠. 나이오는 불러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문제가 또 생겨요. 간단하게 그런 침이 나왔을 적에 괜찮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침을 꽂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긴장하면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빠지는데 막 하다 보면 부러져.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한 1cm 옆에다가 침을 하나 탁 놓으면서 빼면 쏙 빠져요. 간단한 방법을 모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것이죠. 어쨌든 약성 상호작용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간 자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이렇게 공부 들어가기 전에 더 이런 것을 배우면 어떠냐든지 여러분들 희망이나 뭐 또는 걱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내 책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더 알아다 할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이 만든 중국책이나 이걸 막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전부 내가 한의과대학 뭐 학장 또 6년 하고 거기도 하면서 한 10년, 15년 또 가르치고 해서 그 내용을 내가 해서 여기 맞게 정리를 딱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은데 빠진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순서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식물 의학을 할 건데 건강식물 내재행하기 요원학기 4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이걸 배우게 되면 자 식물 영양이 어떤가를 배우고 실제로 식물들을 배우고 식품 제조학을 했지만 이건 이제 약을 끓여서 한약처럼 공기에 넣어서 만들고 이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계적으로 오는 건 말로 해도 되지만 어떤 약을 어떤 병에 뭘로 섞고 하는 건 좀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100개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들은 풍월로 써먹을 수가 있지. 캘리포니아 한의학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시험을 치고 그래서 이게 한의사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주에서는 또 와서 공부비고 타주 사람들은 그냥 요걸 배워서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배워가서 월드 닥터라는 서티피케이션을 얻어가지고 아까처럼 침은 안 놓고 약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리죠. 상대 오히려
그건 한 팩에 300불, 400불 받으니까 하루에 한 팩씩만 팔아도 괜찮아요. 5, 6년 몇만 불, 10만 불 들여서 배워서 라이선스 따서 한 사람들 침 나가야, 아까 얘기했죠? 하루 종일 나야 10사람밖에 못 놉니다. 30불씩 받으면 600불밖에 안 돼요. 600불도 안 돼. 300불 참. 300불이라고 해도 한 달에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어떻게 빼면 한 20일, 3일 6,000불 내지 7,000불밖에 안 돼요. 나도 그 정도 벌어요. 떼돈 버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은 자, 한의원 렌트비 내야죠. 렌트비 여러분 얼마인지 알죠? 우리 집 렌트비 내죠. 그럼 겨우 먹고 사는 거야. 오히려 이쪽 비즈니스가 더 큽니다. 그거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돈 많이 들어서 그 한의원보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만 있으면 잘 배워보세요. 그걸 않더라도 내 아들 아플 적에 또는 또 안 속는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좋습니다. 첫째, 그 건강식물 내재 영양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건강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파이토라는 소리는 식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식물. 파이토. 케미칼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라 이 말입니다.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어떤 식물 속에나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비타민도 아니고 무기물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영양 그러면 비타민 A, B, C냐, 무기물 뭐 칼륨이나 나트륨이냐 그 얘기만 하잖아요. 비타민도 영양소고 좋습니다. 그것도 배워요. 무기물 말고 그 말고 다른 화학물질들, 이걸 전부 합쳐서 파이토케미칼 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고추 보면 굉장히 맵죠. 고추에는 비타민도 들었고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배우고, 매운 것이 특징이라고요. 그 매운 성분을 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만 나타나는데 캡사이신이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 매운 그것이 우리 몸에 열을 나게 해줘요. 왜? 몸이 차가운 사람은 매운 걸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한겨울에 우리가 해장국이나 뭘로 콩나물국에도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먹죠? 땀나요, 땀나. 땀통을 열어주거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다음 캡사이신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혈액순환을 잘 시키니까 어떤 데 쓸 수 있냐면, 멍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파스처럼, 파스가 따로 없어요. 파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파스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죠? 그 성분이랑 비슷하게 이러는 게 캡사이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해요. 너무 강해서 마늘에도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우리 쉽게 얘기해서 김치 담을 적에 마늘도 찍고 고추도 찍고 해서 묻으면 확 또 나거든요. 피부 약한 사람은 불어납니다. 피부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확 끊어지만 하고. 그러듯이 그런 걸 패치로 만들어 붙이면 시원한 파스가 아니라 뜨끈뜨끈한 파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강해서 피부가 상할 정도로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개발해도 좋고, 이런 걸 이제 배워가게 되면, 나는 이걸 꼭 약으로 말이요, 이런 사업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이제 이 캡사이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파스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원래 제가 한국에서 식물학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사는 난 전주 살았는데, 전주 옆에 봉동이라는 이게 면이 있어요. 거기는 냇가, 냇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갈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대추가 그냥 거의 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야, 이 흔한 대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995년 6년쯤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당장 내버리고 대추하고 감, 이걸 어떻게 뭘 만들어서 할 수 없을까 해서 하는 것이 대추 음료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약사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하고 협의를 하고 실제로 만들어 봤어. 만들어서 보니까 될만해. 야, 사업이 되겠다. 이거 하자. 그랬는데 그 사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품까지는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유통이 문제예요. 유통을 하려면 자동차가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약국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약국이나 뭐 다른 어디다가. 그러려면 자동차도 여러 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생산도 미리 많이 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야. 선전해야 되니까 선전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대기업에다가 이걸 팔자, 아이디어를. 무슨 뭐 어떻게 이익을 나누자. 대기업 사람들은요, 그 정도 아이디어는 사지 않습니다. 말만 듣고 안 한다고 지들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대추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는 나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빨리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하는 사이에 대기업 어디에서 2년 후에 벌써 대추 음료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확 뿌려버리는데 뭐 당할 수 없어요. 사업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가, 흙이 어떻게 금으로 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옛날처럼 뭐 어떤 얕은 기술을 받아서 흙을 금으로 만들기 전에는, 연금술을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게 돼 있고, 그게 돼 있어요. 체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원망할 수도 없어요. 제가 요새는 한의사 한 20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내가 써든 잘 잠든 걸 8가지를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저기 중국 저쪽 타운에 가면 그 제약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공단에 제약회사가 많이 있어요. 거기 갖다가 약을 기본적으로 갖다 주면 약을 만들어줘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회사 설립 뭐 그런 것도 다 갖다 줘야 돼. 자격증 이런 거. 어쨌든 약을 만들어서 OEM만 생산하는 거죠. OEM 상 위탁 생산해서 인터넷에 띄워놓고 파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인터넷 장사는요 정말로 잘해야 돼. 맞아면 효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반드시 올라와요. 세 개 다 파니까. 나쁘면요 금방 또 나빠요. 올라와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팔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2, 3년 하다가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면, 자, 그걸 지금 그걸 신고해가지고 오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이 나오잖아요. 업자에 대한. 그것이 1년마다 그거 나와야 돼. 그건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캘리포니아는 꼭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팔리면 하나 팔리면 하나대로 페이팔에서 다 이게 계산돼서 IRS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물론 다 내도 많이만 팔리면 돼요. 근데 되게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병 만들어서 $40를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20는 남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랬는데 40달러 받을 수가 없어. 비슷한 약들끼리 보니까 전부 19불 99야. 나만 $40는
누가 오겠습니까? 나도 19불 99 붙였지? 팔리기는 하는데 남질 않아. 19불 99면 5불 정도 남아. 이것저것 뛰면요. 운송비 뭐 이런 거 다 뛰면 5불 남는다고 하면 하루에 100개 내지 200개가 팔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200개 붙이려면 하루 종일 작업해야 돼. 또 그것도 이제 뭐 주소 만들어 가지고. 근데 한 70개 50병 내지 70병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인건비가 안 나오고 안 하자니 또 팔리고 있고. 그래서 2, 3년 우물우물 하다가 세금만 내고 그러다가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건 크로스에 하고 그냥 만들어진 약은 한의원서 그냥 팔고 있어요. 있는 대로. 이 얘기는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올려놓으면 부자돼. 내가 다 해봤어요. 나도. 물론 특수하게 다른 사람 안 만들어내는데 내가 만들어내서 하루에 수천 개씩 팔린다. 그럼 괜찮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번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이 얘기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든가 거기에 중간 매니저가 한국인 여자가 있어요. 중간 매니저는 굉장히 큽니다. 그 여자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의사고 내가 그런 걸 인터넷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마트에 팔도록 입점하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 마트에 약을 댈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보통 2개월이면 그게 결제가 돼 돌아오거든. 고맙습니다 어쩌고 했는데, 그럼 되려면 대개 미국 내만 해도 수천 개라고요. 수백 개예요. 100개라도 한 번에 10병씩 들어가려면 2000병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20병 들어가면 2000병. 1000점이라고 하면 2만 병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고 보니까 2만 병이면 한 200만 브러치 되더라고요. 한 번에 200만 브러치를 납품을 해야 돼. 내 돈으로. 그러면 2달만, 그러면 돈은 그냥 잘 나와. 400만 불을 납품하면 그 다음번에 200만 불씩 이제 나와서 살게 되는데, 3달이면 500만 불 정도 되죠? 근데 400만 불어치를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OEM 생산하면 그 공장에다 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공장 하나를 세우면 괜찮아. 오히려. 공장도 세워야 되지. 최소한도 500만 불이 있어야 하는데 5만 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만 불이만 하겠어. 만 불 주고 갖고 들었습니까? 몇십 병 가지고? 몇십 병 같으면 달라지지 말라 그러지. 적어도 한 점에 20개씩은 늘 그 실력이 돼야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 헐라냐 그러는데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기회가 와도 나한테 아무리 좋은 기회가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합작이지. 돈 많은 사람은 500만 불을 투자자를 받으면 자기는 돈을,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반반, 그게 아니야. 뭐 기술도 별거 없어. 그 사람 보기에는 뭐 약만 사다 주면 공장에서 만들고 제품은 되니까 결국은 그냥 횡단하는 거예요. 다 정보는 유출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하고 합작하기도 힘듭니다. 내 돈이 하나도 없으면 50대 50으로는 괜찮아도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먹혀버려요. 소용없어.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매니저도 당신 같은 하나쯤은 부자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분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별거 아니니까 매니저, 중간 매니저니까. 근데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참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발휘해야 돼. 이런 걸 해서 일단 10만 불부터 만들어서. 만불이 천불입니다. 만불도 없는 사람이 100만 불이지. 만불부터 저축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놔야 돼. 만불 현금이 내게 있으면 10만 불을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만 불 꿈을 꿔? 여러분 만불 현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지. 힘들어요. 쉽지 않으면 말로만 하지. 만불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10만 불 꿈을 꿀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꿈을 달성할 수 있고 10만 불 가지면 100만 불 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정도만 크면 100만 불이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되기가 우리는 금수저를 막 요거 보는데 그게 그 사람 금수저 될 만큼 그만큼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든 할아버지든. 그러니까 자손까지도 사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자살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10만 불부터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한테 너는 내가 10만 불로 어떤 걸 넘겨줄 테니 이걸로 평생 100만 불로 만들어야 되는 1000만 불 가자. 이렇게 해서 몇 대 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죠. 갑자기 1000만 불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기본으로 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되든 하든 않든 간에. 그래서 그게 신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을 우리말로는 내가 식물 내재 영양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980년 이후 식물 영양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화학물질,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내가 쓴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를 신영양물질이라 부르기도 했고 뉴 케미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암 연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물을 먹으니까 암이 낫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암뿐만이 아니라 이게 식물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화학물질로 분석해 보니까 엄청 많이 있어서 이거 식물이 우리 인간의 질병에 치료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구나. 어떤 식물에는 뭐가 있고 어떤 식물에는 뭐가 있고 이제 지금은 그게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식물을 가지고 추출을 해요. 예를 들어 대마, 요새 대마초 마약이라고 막 그러죠. 액상물질도 만들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대마가 별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식물로 해서 쓰지만 우리는요 몇천 년 전부터 삼배옷 입었잖아요. 이거 입기 전에 삼배옷 입었어요. 삼배옷 만드는 그 원료가 대마입니다. 그게 우리 엄청나게 심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심어서 어느 정도 키가 길게 자라면은 베어가지고 삶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섬유를 얻어서 삼배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파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만 썩혀서 거름으로 썼어요. 그런데 한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마리화나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화나가 뭐지? 그러니까 식물원사 보니까 이게 대마 잎이야. 삼잎. 우리가 아는 삼잎. 농부들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삼잎을 따다가 말려서 그냥 말려도 되지만 지금 이제 알코올 속에다 담궈요. 담그면 잎이 노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말려서 담배처럼 피우면 되는 거예요. 또 노랗게 우러난 여기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또 우리 수사국에서도 마약 수사국에서도 그걸 알아내가지고 규격이 시작해서 지금 대마를 키워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얻고 이파리를 따서 냈으면 반드시 썩혀야 되고 그걸 팔면 안 되고 엄격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제조해도 안 되고. 미국에서는 요새 대마 기른 허가낸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나도 그래서 나도 촌에서 이거 내가 길러봤는데 그 허가내서 그거 해볼까? 여기는 저런 데 가보면 엄청 딱 많잖아요. 그 30만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길러봐서 굉장히 잘 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돈이기 때문에 막 식물이 훑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펜스나 이런 시설도 해야 되고 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게 그냥 뭐 어떤 빈 땅 있다고 심어서 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해놨어도 어떤 놈이 다 가져가 버려요. 여기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에 와서 손 딱 대고 가만히 있어? 뭐 싹 펴가 버리면 끝나잖아. 훑어서 가져가면 소용없거든. 1년 내에 농사 짓는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엄격해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는 그냥 내 생명 내가 그냥 잘 보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안고 있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되는 것일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어쨌든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요. 그럼 왜 식물들은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대로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물도 자기 살아가려면 병을 막아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 물질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했을 뿐이야. 해충이 와서 뜯어먹는다든가 어떤 병균이나 곰팡이가 쓴다거나 그러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식물 자체 내에서 만들어요. 그걸. 그게 파이토케미칼이야. 그럼 우리 인간이 또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들이 어떤 물질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은 왜 만드는가, 그러니까 요것은 어떤 해충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요것은 어떤 병균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 요것만 밝히면 사람에게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아주 더욱 신비로운 사실은 식물은 물론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만 필요해서 있냐면 그게 아니라 식물에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식물에도. 그 암세포 때문에 어떤 걸 만들었다. 식물이. 그러면 사람도 그 성분을 우리가 먹으면 암세포에 안 걸린다. 그 소리입니다. 똑같이 작용이 똑같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고, 거기 있죠? 더욱 신비로운 것은, 따라서 파이토케미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토케미칼 종류마다 작용이 다 다르니까. 평소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엄청나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필요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좋겠죠. 자, 맨 끝에 보면 25만 종류 식물들이 함유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겨우 1%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1% 정도밖에 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캡사이신 문제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쭉 나가겠습니다. 캡사이신은 우리 북창동, 순두 그런 데서 잘 팔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뼈 하나 때문이죠.
그게 고추만 썰어 넣어서 매운 게 아닙니다. 원래 고추를 많이 썰어서 맵게 만드는 게 그 순두부 또 요리거든요. 근데 고추를 많이 하려고 하면 고추도 비싸요. 그리고 고추를 많이 썰어 놓으면 그게 또 건더기가 되고 그래서 요새는 고추를 가지고 고추를 많이 재배해서 그걸 마수해 가지고 캡사이신만 뽑아낸 게 있어요. 팝니다. 마켓에 가면 캡사이신이 그래서 팔아요. 고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김장할 때도 캡사이신 쓰더라고. 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고추가 요새는 고춧가루를 너무 뿌리면 또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적당히 뿌리고 캡사이신을 넣으면 매운맛이 있으면서도 고춧가루는 조금 들어가고 빨간색은 되고 그 캡사이신입니다. 화학적인 구조 성분까지 다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결정성 알칼로이드인데 매운맛입니다. 이 캡사이신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왜 밥맛 없을 때 맵게 해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나서 해장국에도 맵게 해서 먹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입맛 또 떨어지고 그러거든. 입맛 또 돌아오고 정신도 확 돌아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식욕도 증진시키고 소화도 촉진시키고 위에도 좋아. 소화도 잘 돼. 이걸 먹으면 입속에 들어가서 막 뜨끈뜨끈해지니까 위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주물주물 잘 돼요. 건의제로도 되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면역도 증강시키고 관절염이라는 것은 바로 수면이 안 돼서 관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바르는 약으로 크림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는 패치 얘기만 했는데 원래 내가 패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거의 다 일반 패치 만든 성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다가 그 크림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크림을 거기에다가 캡사이신을 섞어서 바르면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붉게 붉히거나 막 붓거질 정도로 심해. 화상을 입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한 것부터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공장을 만들고 이게 돈이 우리는 사람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 OEM 생산으로 한 10,000불, 20,000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정도 내가 벌어서 수 있으니까 100,000불어치를 내가 주문할 수가 없어요. 주문하면 직접 100,000불 주고 가져와야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힘을 당장 내가 내 배에 1,000,000불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대, 4대 걸쳐서 지방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이 낳았다고 다 효자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도 운이에요. 내가 100,000불로 부를 쌓았어. 그럼 넘겨주면서 너는 10,000,000불을 만들어라. 100,000불 시작했어. 100,000불 있어야 열심히 하지. 하나도 없는 보고 나는 가난하지만 너 부자다. 이거 참 부모로서 참 그것도 얘기도 힘들어요. 나도 요전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 끝에 우리 아들이 30대서 먹었습니다. 야, 참 아버지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그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했지만 출발이 밑바닥 아니야. 내가 100,000불 부를 얘를 쌌어. 별건 아닙니다. 야, 내가 평생 100,000불 있다. 너 여기서부터 시작해봐. 그러면 한번 해보랍니다. 줄 수 있잖아. 용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러면 1,000,000불 만들었으면 자식에게는 야, 나 할아버지한테 100,000,000 봐서 나 1,000,000불 만들었어. 너는 나 1억 만들어야 돼. 그러고 주는 거야. 돈이 작을 때는 헌일로 그냥 써버리지만
나눠버리면 쉽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데 재미 붙이면요, 오히려 더 수전이 돼요. 99가지인 사람이 하나 채우기 위해서 하나 있는 걸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크림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도 나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크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아주 크림 만들어내는 건 없어. 패치는 나왔어요.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다가 많이 선전이 많이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강해요.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림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내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만들 그건 없습니다.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항산화작용을 하고 DNA를 보호하고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통 효과도 있고, 그걸 붙이면요, 그 관절염에 붙이는 이유가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요. 소염제도 되고, 이게 캡사이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강해요.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가 숙제예요. 고추에는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단백질, 다른 것도 많아요. 과피에는 비타민 A, C,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추하고 비슷한 그게 큰 거 뭐죠? 뭐라고 하지? 서양 고추. 파프리카. 그것은 고추나 비슷한데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맵지도 않죠. 고추하고 달라요. 우리 고추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었죠. 파프리카만큼은 아니지만 고추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추 잘 먹잖아요. 세계에서. 멕시칸들도 잘 먹어요. 근데 원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고추를 잘 먹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추는 남방 식물이에요, 원래. 그래서 고추가 없었는데, 임진왜란을, 임진 조일 전쟁 때, 일본 놈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왜 갖고 들어왔냐? 우리나라 사람 위해서 조미료라고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먹어보니까, 아니, 미치거든. 걔들 지금도 고추 못 먹습니다. 고추를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야, 이걸 갖다가 조선 놈들한테 먹이면 뻐가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도입을 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 김치 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2조미료가 됐죠. 우리는 조미료로 써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못 먹어요. 죽어. 우리 먹는 정도 김치 먹여놔버리면 한 시간은 그냥 벌게서 죽어나자까지 해서 못 써요.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중간에 한겨레들은 내가 그 말을 많이 썼는데, 한겨레는 우리가 한겨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몽고족도 일본은 초등학교 때 일본하고도 섞였을 거고 뭔 우리가 한민족이냐. 근데 그래도 한민족입니다. 한겨레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바다에다 먹물 한 통 쏟았습니다. 쏟은 그 장소에는 먹물이로 이렇게 먹물 시큰 먹물이 됐겠지만 파도치고 해서 싹 섞여봐요. 1% 이하로 떨어져요. 결국은 순수한 거기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월남 사람들이 많이 시집와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혈이 많이 됐잖냐 그러는데 1000만에 100만 명 가지고 5천만 속에 100만은요 그냥 한 방울 피어. 2대 3대 내려가면 99% 돼버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캡사이신에 대해서 그 맨 밑에 보세요. 1. 뇌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강화시킵니다. 강하! 이게 혈압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블러디닝, 그러니까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혈압을 강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양을 감소시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심장질환도 예방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만 들었지만 캡사이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니틴노이트부터 쭉 더 얘기하겠습니다. 캡사이신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여러분도 혹시 이걸 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크림을 만들든지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패치하고 크림 생각만 있는데 여러분은 또 좋은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발한 거 만들어내면 부자들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본을 좀 쌓아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해서 400불짜리 약부터 만들어서 한 몇십만 불 벌어놓고 그 다음에 공장도 조그만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나만큼 되거든 아들한테 넘겨주고 몇 대 가야 돼요. 별 수 없어. 큰 부자 되려면 적어도 2, 3대는 가야 됩니다. 삼성도 3대 오잖아요. 처음에 현대도 정비없이 한 푼 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대에서 망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3대에서 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야 뭐 좌우간 제1대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정기용 회장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드럼통 두드려서 시발 퇴치 만들고 그런 때 어쨌든 그런 조상이 그런 노력을 해야